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전일 ECB 통화정책 회의가 결정이 됐고 무엇보다도 드라기 총재의 발언 속에서 시장의 낙폭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감도 높아졌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표 발표가 많은 부분이 좀 나왔는데요. 먼저 고농업, 비농업 지표 자체가 예상치보다 꽤 크게 하회를 하면서 좀 나쁘게 나왔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표들에 대한 부분을 잠시 후 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한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덧붙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 오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많은 분들 예상하셨죠? 역시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란색 입으면 조금 그럴까봐 이제 하늘색을 입었는데요. 네, 역시 미국 증시가 좀 연일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 관한 소식 좀 자세하게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큼 발랄한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 금요일장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일주일의 마무리 소식과 더불어 오늘 미 증시와 이제 유가의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는데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지라인 자체가 밀리면서 유가 또한 완전한 매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신세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이미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시황을 접근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7,200과 7,250 사이에 나스닥에 대한 강한 일봉상 저항, 주봉상 저항대가 굉장히 위치해 있다. 근데 7,210까지 조금 위치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추가적인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한 달간의 장세 자체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오늘 서울경제 짐 로저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기 좀 받아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한 주 뭐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뉴욕 증시 자체 그리고 중국 쪽의 증시와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좀 전망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 전에 연초부터 끌어올렸었던 증시에 대해서 이제 또 전환점이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 밖에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지표 발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2월 고용 지표가 2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월가 예상치인 18만 명의 예상보다 큰 폭의 하회로 나온 상황입니다. 상당 폭의 좀 차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2월 실업률도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3.9%였는데 이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역시나 3.8%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1월 주택 착공 실적도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시 정정할게요. 착공 실적인데 18.6%로 나온 상황으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으로 나왔다는 점 지표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각은 11시 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도와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보시죠.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어제장은 특히나 종가는 2,749.5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낙폭이 좀 큰데요. 1% 가깝게 빠지면서 2,724.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전일장 1% 넘는 하락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1% 넘는 급락 속에서 6,943.25포인트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드라기 총재의 발언 있었죠. 일단 성장률 자체를 큰 폭으로 또 하회를 했고 그리고 이달 말까지 금리 동결과 그리고 9월 달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한 상황 속에서 기자회견에서 일단 좀 뭔가 방어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이미 시장에는 그 악재성 재료가 좀 퍼진 상황인데요. 전일장 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 넘는 하락 속에서 다시 1.12달러까지 떨어집니다. 현재는 소폭 반등하면서 1.1232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골드 지금 4거래일 정도 잠잠한 횡보 보이다가 오늘장 다시 급등합니다. 1% 넘는 상승 속에서 1,23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1,299.7달러 선으로 1.0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일 함께 보시죠. 자, 일단 EI 쪽에서의 재고가 상당 부분 증가를 하면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었던 목요일장인데 전일장 같은 경우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선 다시 3% 가까운 급락 속에서 55달러가 다시 이탈이 됐고요. 54.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아직 개장 전입니다. 2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가 1% 내외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5일도 3%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골드가 1% 넘는 상승을 오랜만에 또 보여주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외신 소식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 볼 텐데요. 외신 소식은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CNBC 속보로 조금 이제 주가들이 하락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GMO 공동 창업자이자 애널리스트인 제레미 그랜섬이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약세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을 좀 벗어나서 신흥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 강세 장세의 끝에도 이제 거품이 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주 거품 붕괴와 좀 주택 시장의 위기, 또 일본 경제의 악재를 좀 이유로 꼽았는데요. 중앙은행이 이제 앞으로 증시를 부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세론자이거나 강세론자이거나 모두 미국 증시가 좀 향후 20년간 2%에서 3% 수익률에 머물 것에는 좀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을 벗어나서 좀 신흥시장을 보면 6%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좀 집중한다면 8%까지도 수익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신흥시장이 미래고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 했었을 때 중국을 꼽았는데요.
인구 변화를 볼 때 중국이 특히 강세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이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요. 미래 불황 예측이 좀 강세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으면서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미국 증시의 강세 흐름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강세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18개월 이내에 불황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또 5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재정 적자를 좀 불길한 징조로 꼽았습니다. 지난 1월까지 1년 동안 재정 적자는 9,130억 달러가 늘었는데요. 전년 대비 좀 77% 급증한 그런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요. 미국 경제 전망이 약화하면 금리 인상 경로도 하향 조정이 요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하방 위험이 좀 상방 위험보다 크다면서 생산과 고용에 대한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리 경로도 하향 조정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경제 불황을 주는 이제 요인에 대해서 정보를 더 모으고 좀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현재 경기에 대해서 판단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둔화가 좀 예상보다 오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 및 소비자 심리 지표가 내수의 냉각을 시사하고 있고 또 미국의 잠재 GDP가 명확히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 부채 증가가 또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말쯤 이제 연준이 물가 목표 제도와 관련해서 재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시적인 가격 수준 목표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연준이 더는 물가 상승을 걱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연준이 물가 상승을 조절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좀 연준 위원들이 올해 물가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보다 면밀히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물가 지표는 여전히 2% 목표 아래에 머물고 있고 이제 UIG는 한 3%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요,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서 연준이 펼칠 수 있는 정책 방법 중 하나가 연준이 더 높은 물가를 원한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연준이 이제 목표보다 더 높은 물가를 제시하고 물가가 높게 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구겐하임이요, 올해 하반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이는 금리 인상 주기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이어갈 것이고 이렇게 글로벌 성장세가 약해지면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이는 인상 주기가 끝난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생기면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25% 밑에서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국채 커브도 좀 추가로 평탄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브 플래트닝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좀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나면 채권 커브의 중앙 부분에서 채권을 매입할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잠깐만 지켜보자라는 말이 경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전략가가요, 기업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좀 주저를 한다면 세계의 경제 성장을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겼는데요. 현재 기업이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공방이 기업의 제조 관련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은 위험한 얘기라면서 기업이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입장 때문에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까지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는 3%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요, 한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공방을 올해 최대의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폭락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에 따른 유럽의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총화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줬는데요. 올해 여름까지 현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새로운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과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 GDP 성장률과 물가 전망 하향을 카드로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올해 유로존 GDP 성장률을 전망치 기존 1.7%에서 1.1%로 대폭 하락 조정을 하면서 이제 증시가 조금 요동을 쳤는데요. 이에 따라서 호주 중앙은행도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통화 정책 기조를 중립으로 선회를 했고요.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제 전날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래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불확실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성장률 둔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낮아지는 성장률을 좀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좀 이에 대해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이번 대출 프로그램이 유로존 경기 상승을 위해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행됐던 1, 2차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도 대부분 흥행에 실패를 했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3조 유로가량 대출을 은행에 제공했지만 은행들이 민간 대출을 크게 늘리진 못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예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은행 간 단기 차입 시장을 이용하거나 중앙은행의 다른 차입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많은 은행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은행들의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주가 급락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미국 가계의 순자산 가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가계 순자산은 104조 3천억 달러로 3분기에 비해서 3.5% 감소를 했는데요. 순자산이 줄어든 것은 상당 부분 주식시장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실제로 이제 속보 전해드릴 때 다우존스의 지수가 계속 150에서 25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네, 결국 이제 마지막에 다우존스 지수는 200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는 이제 2,749에 머물렀는데요. 이는 이제 대차 대조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2,750에서 2,800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이제 그전 기사에 좀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제 하락을 했었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소식은 이제 브렌트유에 대한 이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자은행이 올해 원유 가격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브렌트유가 올해 평균 배럴당 67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WTI는 60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지금 오펙 국가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감산을 얘기를 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또 이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에도 이제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마지막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해영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 3월물입니다. 비둘기 22 역풍 충격 속에서 성장 둔화 우려와 그리고 은행주 약세 속에서 지수는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지금 급락하고 있는 오일입니다. 4월물이고요. 산유국 감산 움직임 속에서 혼조세를 전일장 보였고 현재 부근에서는 2%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합니다. 네, 빠르게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S&P 500을 비롯한 지수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 확장되고 있고 OECD와 그리고 오늘 중국 지표가 꽤 좀 좋지 않게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유로존 소식도 덧붙여 있고 정말 안 좋은 소식만 좀 전달하고 있는데 하방 쪽 보시네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당분간 하방 유지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원래 이제 신세계 당초 나와서 변곡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큰 위치값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건 주봉상 나타나는 그 차트적 그림이고, 지금 7200에서 7250 사이에 대한 강한 저항대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신세계에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7200에서 7250 사이입니다. 이게 주봉상 개념이기 때문에 단가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형태에서 고가를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일단 미 증시 나스닥 차트 관련해 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여러분들 2017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이죠. 네, 12월 2017년도 이제 하락 랠리를 구어갔던 게 이제 10월부터인데 일봉 차트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기 위해서 증권사 차트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방에 대한 추세 관점. 자, 상방에 대한 추세 관점 자체가 이어진다면은 매수에 대한 대응 자체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지금 관점은 뭐냐면은 이제 7천 라인이 깨졌다는 정황은요,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 강연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빅쇼트는 아닙니다. 이거 전제를 깔아야 돼요. 하방에 대한 추세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작년에 있었던 저가 자체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당분간. 그러면은 최소 못하면은 2주에서 3주 동안 하방에 대한 랠리 스타트점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전초전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초전이면. 하방에 대한 추세가 왔듯 상방에 대한 추세가 왔듯 하방에 대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게 있어요. 급할 필요 없다고. 어쨌든 간에 하방에 대한 추세 관점이 이어진다면은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도 진입을 다시 한번 재청하면 돼요. 지금 오늘 단가는요,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추세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기준점에 대해서 돌파 자체가 이루어졌죠. 제가 이제 저항대가 머물고 나서 이 지지에 대한 관찰 자체가, 잠시 화면이 깨졌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컴퓨터 멈춰가지고. 자, 7200에서 7250 사이에 대한 저항이 형성된 뒤에 어떻게 보면은 60분봉 상황, 강한 큰 지지 자체가 700 라인에 있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700 라인에 있다는 거는 이게 이탈 관점이 온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 관점 자체가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자리에서 데일리적인 매도 자체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스윙적인 관점이라든가 중장기 관점에 대한 자리도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여건 자체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은 틱 차트보다는 60분봉이랑 좀 큰 전반적인 장세에 대해서 하방에 대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점 자체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여건이 아닌
기술적 분석으로 하방에 대한 추세가 나왔다. 이 부분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똑같은 여건 자체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정황이에요. 그러면은 빅쇼트 자체가 2분기 넘어서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하게 고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10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 자체를 기다려라 하는 것 자체가 주봉의 단서가 나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 얘기를 해요. 야, 빅쇼트. 지금 여러분 이 빅쇼트 아니에요. 아직. 빅쇼트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최소한 몇 달은 기다려야 돼요. 여건 자체가. 근데 그 정황 자체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 뿐이에요. 여건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7,200단가에서 저항을 부딪혔다는 장세 자체가 굉장히 여건이 놓여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강연회 때 4시간 동안 얘기를 드렸어요. 전혀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차트가 주봉상 7,200에서 7,250에 대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여건이 놓여져 있는지, 미중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인 가능성 자체가 너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여건 자체가 놓여져 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지지에 대한 단가 자체가 굉장히 형성돼 있다. 이 부분이고요. 자, 오늘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이제 데일리 위치값 자체는 좀 이따 이제 차트가 잠깐 멈춰가지고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 자체는 하방에 대한 앞으로의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2, 3주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전제가 너무 놓인다. 근데 제가 장기물로 보고 있는 거는요, 6,500 라인까지 하락 가능성이 제기돼요. 6,500 라인까지. 그러면은 작년에 있던 저가를 깨는 국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구간 자리가 나오는 위치값이 6,500 라인이 한 번 형성이 될 것이다. 그 사이 기간 동안은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여건이 놓인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좀 이따 미장 개장 이후에 추가적인 어떻게 차트 보고 자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금의 이 하락이 큰 대추세의 좀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 이 하락에 대한 우세가 맞다라는 의견이시지만 아직은 큰 대세 하락에 접어든 건 아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좀 구분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네, 차트가 좀 복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쨌든 미장 개장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발생하는 시기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데일리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자체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대세 하락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빅쇼트적인 관점 자체가 성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이제 10월에 있을 저가 자체를 깨기는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작년 이제 11월이죠. 11월에 있을 저가 자체는 깨기 힘든 국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상승 추세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있을 때는 스팬의 상당 구간에서 추세적인 국면이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러면은 하방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 스팬 자체가 이탈 관점 자체라든가 저항 라인을 체크하고 매도적 위치를 판단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관점을 제가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국면, 그림은 60분 봉상. 잠시만요. 자, 이 왼쪽 차트와 같은 그림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도적인 추가적인 접근을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스팬의 저항 구간에서 매도적 판단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지금 왼쪽 차트, 오른쪽 차트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점은 매도죠. 근데 이거는 데일리적인 부분으로 무조건 끊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급매도가 지속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지만은 이거를 잡고 버티고 하는 것보다 한번 매도적인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면은 끊어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때 스팬의 위치값에 올라올 때 그때 매도적인 접근을 한 번 더 허용하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매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추세적인 관점 자체가 매도적으로 접근한다고 이렇게 전제가 깔리면요, 이제 스팬의 상단 구간에서 추세가 굉장히 잘 먹듯이 스팬의 하단 구간에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자체가 전제가 너무 놓이는 거예요. 여건이. 근데 중요한 이탈값을 머물고 가장 큰 저항대인 7,200에서 7,250 라인, 자, 앞으로 이 라인 자체를 깨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은 앞으로 못 깰 것이다. 이 관점 자체도 있어요. 그럼 이 구간대에서 60분봉 장세 자체가 굉장하게 큰 랠리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좀 시사가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신세계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저희 이제 CNTV 이제 카톡방이 오픈돼 있죠. 무료 카톡방. 시황 관련해 갖고 제가 언급도 자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해석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강연회 때 정말 열심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는 강연회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골드란 무엇인가, 오일이란 무엇인가. 그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표 이런 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관점 자체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자, 2008년에 있었던 그 사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순서에 더 옳은가, 이 정황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여건 자체가 놓이는가,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추구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단순히 저는 저 자랑하려고 강연회를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는 지식을 다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조금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참석하시고요. 그 카톡방 관련해 갖고 제가 무방 시황을 지속적으로 드려요. 이 부분에서 좀 언급을 드리고요. 좀 이따 추후에 데일리적인 관점에서 어디 포지션에서 한 번 더 위치값을 잡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분이 지난 상황인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면서 그 하락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지수 다우지수부터 살펴볼게요. 188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면서 0.74%의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지금 0.8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이 낙폭이 가장 큽니다. 1%의 하락으로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전일장 ECB에 대한 발언과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지표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 안에서의 고용 지표, 비농업 지표가 워낙 예상치보다 큰 폭의 하회 속에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투자 심리를 좀 얼어붙게 만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수 선물 쪽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앞서서 개장 전부터 하락으로 출발이 됐었던 S&P 500 지수는 여전히 1%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725.25포인트로 0.88%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의 하락대를 유지하면서 6,948.75포인트로 1.1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지표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 이런 지표가 분위기 좋았을 때 일단 지표가 이런 나온다면은 좀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하지만 고용지표가 워낙 그 예상치보다 큰 폭의 하회였어요. 그 재료를 또 흡수한 것 같은데 지금 개장이 현물도 3대 지수 모두 좀 큰 폭의 하락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제 네. 관점부터 좀 설명드리자면은 네. 고용지표 자체는 저는 크게 의의를 두질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좀 터득일 수 있을 만한 시황 자체가 발동할 뿐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 자체는 개장 중요했던 지지라인 자체를 밀렸다는 전제 자체가 가장 크게 볼 관점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단기적인 매도적 접근, 오늘 데일리적인 부분을 좀 판단한다면은 저는 오늘 6,990 라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대를 부딪힌지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도적 관점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구간 자체는 뭐냐면은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틱 차트상 이런 스팬 하단에 대한 돌파 구간, 이런 부분에서 먹을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6,990에 대한 저항을 받고 나서 330틱상 어떻게 보면은 스팬의 제2탈 관점. 이때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단가상 저항가에 가장 캐치될 수 있는 지점 자체는 거래량이 좀 발생하면서 이제 매수에 대한 약반등 자체가 단기적 휩쇼죠. 단기적 반등 자체가 예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좀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 이미 단가 자체가 많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대대적인 추세 자체는 어쨌든 간에 7천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적 접근을 굉장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6,990에 대한 저항을 맞고 나서 스팬 자리가 제일 이탈하는 그림대가 형성됐을 시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다시 하시는 게 고려가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의 최대 폭 자체가 6,990이라고 좀 판단하는 바고, 이게 맞는지 한번 테스팅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스팬의 이탈 관점이 다시 한번 온다면은 추세적인 매도 관점을 한 차례 더 진입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면서도 손익비를 구성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여건 자체가. 저항에 대한 부분을 좀 테스팅한 다음에 스팬의 재이탈 값이 좀 이루어진다. 그럼 매도적 접근을 고려하시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6,990선 저항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가격대에서 한 번에 일단 좀 되돌림을 준다면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5일 이슈 점검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골드 질문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골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5일 넘어갑니다. 지금 5일도 역시나 2% 넘는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흔히들 또 트럼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57달러 가까이만 되면 또 계속적으로 빠졌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54.89달러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5일도 다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긴급 정정할게요. 네네. 웨이팅 하겠습니다. 좀 관망한다. 네네. 네. 긴급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관망으로 좀 바꿔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채널에 네네.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매도적인 국면 자체가 저가를 뛸 가능성이, 오늘 당일에 대한 이제 저가를 뛸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커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매도 접근 안 됩니다. 나스닥은 괜찮아요. 근데 오일은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하방에 대한 랠리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성립이 된 것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오일에 대한 단가 자체는요, 12시 나오면은 그날 장세가에 대한 추세의 흐름 자체가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요. 이건 종목의 특성이고 여건 자체가 그렇게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그럼 지금 채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채널이거든요.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제가 긴급 정정해서 지금 다 놀랬어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좀 변경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으로는 시황에 대해서는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하방이 다 왔어요. 오늘 당일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대가 이미 성립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 매수 보세요, 매도 보세요. 시장은 이미 매도입니다. 근데 매도를 보기보다는 저점의 형성 구간 자체가 이미 편성돼 있다 보니까 오일 자체는 매매를 스탑하는 게 더 이치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추후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좀 이따 골드도 빨리 얘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세계 1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짧다고 너무 많이 언급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나스닥에 대한 심보를 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자체가 7,200에서 7,250에 대한 라인 구간 자체가 좀 저항대가 있다. 최근 5일 자체가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매수 자체를 고려를 하기보다는 미 증시 자체가 7천 라인이 깨질 때 그때부터 매도적인 판단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파란색이 정확하게 나스닥에 대한 최근 같은 시간대의 움직임입니다. 같은 날에. 상관지수가 굉장히 눈으로도 높다는 것 자체가 평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산 얘기에 대한 연장 자체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도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미 증시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5일에 대한 차트 기본적인 분석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스닥에 대한 부분이 엘리언트 3파동 자체가 성립이 됐었어요. 이 자리죠. 근데 오늘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대추세에 대한 전환 가능성이 앞으로 열린다.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놓이는 거예요. 앞으로 매도적인 추세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 자체가 전제가 굉장히 놓이지만은 오늘 데일리적인 매매 관점에 있어서는 채널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여건이 놓이지만은 저가 형성 위치값이 굉장히 놓여져 있다.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발동이 된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시장은 매도기 때문에 매도적을 포지션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지만은 이미 단가에 대한 위치를 잡기조차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위치를 잡는 거는 굉장하게 리스크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흘러 내려오면은 그대로 내버리시고 다음 날을 기약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시간대상은 지금 위치상은 순서에 맞다고 좀 더 보고 있어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 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놓이지만은 오일 값은 지금 위치 값상 그렇게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관점에서 매도를 보시는 게 웨이팅을 보시는 게 좀 더 정답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등 구간이 온다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스팬.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일에 대한 부분은 잠시만요. 자, 지표를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등에 대한 구간 자리가 한 차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여건이 놓인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지금 위치값상 기준선이 이제 55.80까지 있는데 반등 자체가 기준선이라는 건 매번 위치값이 변동이 됩니다. 하지만 저항대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이 60분봉 기준선 위치값까지 올 때까지 좀 웨이팅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치값상은 55.70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올 거예요. 그 위치값 자체는 지금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준선의 위치값은 지속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매도에 대한 추세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매도에 대한 랠리 자체가 당분간 미 증시와 함께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가평가되는 부분이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크게 제기가 된다. 이 부분을 판단하시고 기준선 위치값에서 월요일 다음 주에 있을 다시 한번 반등 지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재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고려하는 게 지금 시간상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반등 시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도 관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는데 55.70달러 부근에서의 진입 관점을 또 설명드렸고 다음 주에 또 주 초반에 나오시잖아요. 연결지어서 또 말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했고요. 이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드 질문이 많은데요. 일단 골드를 매수로 보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1291달러와 그리고 1287달러, 80달러 후반과 90달러 초반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골드와 달러의 상관관계 역시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마스터님 1291달러와 1287달러 이 90달러로 좀 평균 가격을 좀 보시고 매수를 두 계약씩 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갔을 때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골드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네. 설명드릴게요. 지금 완전한 매수장은 아닙니다. 이게 전환 가능성이 변곡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는 것뿐이지 완전한 매수장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은 한번 끊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계약이니까요. 네. 네. 올 청산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청산까지? 저는 네. 자꾸 버티는 단가보다는 올 청산을 차라리 고려하는 게 네.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에 대한 위치적 포지션을 고려할 단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정답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위치값에서 나온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자, 달러가 지금 굉장한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골드 자트가 올라온다는 거는 앞으로 달러가 약세장이 펼쳐지면은 굉장한 이제 매도에 대한
매수에 대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골드에 심해요. 대한 매수요? 네, 네. 달러가.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ECB 정책상 올해 금리 인상이 굉장히 힘들다는 전제 조건이 굉장히 많이 깔리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박스권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 달러가 굉장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은 여러분들 엘리언트 3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저항이. 자, 차트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 추세, 매도 추세, 매수 추세, 매도 추세, 매수 추세. 이 다음 매도 추세입니다. 그럼 조만간 달러의 약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전제 조건이 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약세와 동시에 골드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골드가 이어지는 관점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저평가됐을 때 매수를 사시는 거 원하지만은 추세 자체가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현재 위치값상 1310 라인이 돌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제가 그린 채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보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자체가 엘리언트 3파동 자체의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지지받고 추가적인 하락이 온 다음에 그때 매수적 포지션을 재고려하면은 저평가된 골드를 다시 한번 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 단가를 잡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신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좋은 소식만 들려요, 지금. 네. 굉장히 좋은 소식만 들리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한 매수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전제가 너무 깔려요. 이제 채널을 깨고 올라가야겠죠, 다시. 채널을 깨고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매수에 대한 추세장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죠. 그거는 달러의 약세와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왜 달러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은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ECB 통화 정책 해갖고 금리 인상 자체 굉장히 힘들다. 이제 대출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는 네. 전제 자체는요. 유로가 지금 경제 여건이 막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 드리면. 그러면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가 놓일 위치값이 아직도 여건이 놓여 있다는 차트적인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골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만은 완전한 강세로 넘어가기 위해는 달러가 이런 약세장이 펼쳐지면은 쉽게 골드를 먹을 수 있는 매수를 보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전제가 너무 깔려요. 저는 오히려 이 전제 자체가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골드에 대한 채널이 깨지지 않은 지점. 첫 번째. 자, 달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에 대한 포지션을 찾자면은 96.980이네요. 네, 오늘 단가상 96.980이 이탈 관점이 온다면은 골드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공격적으로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額자체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ECB에 대한 얘기 자체도 있을 뿐더러 달러가 하방에 대한 스타트를 끊을 때 골드에 대한 엄청난 강세가 진행될 여건이 놓인다. 그럼 그때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재차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가 지신 분들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끊어가자. 어느 정도에서 끊어갈까요? 지금 끊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지금 고점에서 살짝 밀렸는데 네, 오늘 장세 다 끝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추세적인 관점이라든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박싱 랠리, 상승 랠리에 이제 가서 이제 지지 단가를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대로 된 상승은 달러에 대한 약세가 스타트될 때 그때 여건이 좀 놓인다는 점. 그럼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어디 성립될지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위치값 자체에 대한 익절 포지션 자체라든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분석 자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골드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단가를 좀 더 끌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청산을 하시길 권유드려요. 근데 마지노선으로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1290 라인 자체가 깨졌을 때 개인적으로 큰 어떻게 보면 조정세가 추가적으로 여건 자체가 놓일 수 있다. 이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되는데 저는 굳이 지금 들고 갈 필요성은 못 느낀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골드에 대한 강세장이 이어질 여건 자체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약세장이에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 약세장이 어떻게 보면 긴 랠리 패턴의 단순 조정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충분히 웨이팅 하시는 습관 자체를 기르시면은 추후에라도 공격적으로 골드를 매수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1291달러와 1287달러 두 계약 매수하신 시청자분의 지금 상담도 함께 도와드렸고 거기에 더불어서 달러와 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는데 대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달러 약세 장세로 돌아섰을 때 그때 금의 매수 자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영마스터님이 이 한 주간의 마무리 금요일장이었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센티비에서 이제 무료 톡방을 만들었어요. 무료 톡방 만들었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은행코님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 옆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카톡방 운영하고요. 이제 즐거운 자리로 좀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좋은 취지로 이제 센티비에서 무료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황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무료적으로 제가 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 드리면 미증시에서 이제 부산 강연회 했던 것도 고점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놓인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간곡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무료 세미나 관련해 갖고는 추후에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짧은 시간으로 느껴졌는데 굉장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어서 전희진 캐스터 통해서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지금 미국의 경제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네, 그랬는데 이제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지수가 좀 변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우연히 들어맞은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신경을 안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원래 예상치는 18만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만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좀 안 좋은 지표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트위터로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여성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농업 지표는 낮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또 감소했기 때문에 좀 좋은 면만 보자라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들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